네, 백만개민 브런치 카페를 찾아준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27번째 벌써 시간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제가 뭐 주가 이동평균선 이런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래량과 주가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느냐. 물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거래량과 주가 변화에 따르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한번 첫 번째 거래량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거래량과 주가의 관계. 무슨 관계이길래 거래량하고 주가 얘기를 우리가 자꾸 하는가? 이런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다.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 뭐냐면 거래량이 움직여야 그 거래량의 그림자로 주가가 움직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주가보다 선행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주가하고 거래량은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거래량과 주가의 관계를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림입니다. 한번 여기서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쭉 이렇게 바닥권을 가고 있어요. 거래량이. 그러다 갑자기 여기서 탁 이렇게 튀어올라요. 거래량이. 그 거래량 증가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주가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다시 이렇게 줄잖아요. 그럼 주가도 다시 이렇게 줄어요. 예. 그랬다가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가다가 거래량이 다시 튑니다. 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이렇게 됐다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 이런 관계, 그 관계는 뭐냐면 이런 거죠. 거래량이 먼저 증가되고 그 뒤를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과 주가의 관계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예요? 여태까지는 뭐 이동평균선, 뭐 일봉, 주봉 그런 것만 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밑단에 있는 그래프 밑단에 있는 이 거래량들을 신경 써서 이제 보면 조금 이제 한 단계 그 개미 투자가들 입장에서 한 단계 좀 레벨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기준으로 하면 이 상단에 있는 이쪽만 보지 마시고 이쪽을 또 봐야 된다. 거래량 쪽을. 그게 제대로 시장을 파악하고 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그러면 무조건 거래량만 오르면 주가는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위험한 그런 예외적인 그런 징후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거는 꼭 이제 거래량을 얘기할 때 꼭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급등을 해요. 그래서 급기야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점상이 가요. 점상. 점상 아시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갭을 만들면서 점프를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가 나와요? 음봉이 나와요. 음봉. 이거 양봉봉 모르시는 분은 브런치 카페에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음봉이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승 고점에서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 요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상황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음봉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시작 가격보다 마지막 종가가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거래량이 폭증했어요. 그건 뭐예요? 지금 여기까지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매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빠지게 되죠. 주가가 이렇게 쭉쭉 내려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게 지나고 나면.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많으니까 여기서 더 가겠지, 더 가겠지. 그래서 여기서 못 팔았어요. 못 팔았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거가 동시에 체크되면 그럼 조심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한번 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못 팔았다. 아,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형태가 또 나왔어요. 여기서는 진짜 팔아야 돼요. 왜? 이렇게 거래량이 또 폭증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팔면 그래도 나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욕심 부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쯤 오면 또 못 팔아요. 여기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상승 고점에서 음봉이 출현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이런 거래량 증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거는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징후라고 우리가 인식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 거래량에 대한 오해가 있으실까봐 이 위험한 징후를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외적인 그런 조항을. 그래서 반드시 거래량이 높다. 그렇다고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예컨대 뭐 이러는 분 있잖아요.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높은데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걱정하지 마. 뭐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거는 하락 신호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 거래량이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다. 그 얘기는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거래량의 선행성. 선행성. 먼저 간다 이거예요. 거래량이.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술적 분석에서 일반적인 차트들 있잖아요. 뭐 이동평균선이 어떻고 골든 크로스가 어떻고 데드 크로스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과거의 흐름을 추적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약간 후행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게 되면은 과거의 여러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앞으로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한다는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트에서는 후행성을 나타내요. 근데 이 차트를 보려면 여태까지 우리는 이제 뭐 이동평균선 이것만 봤잖아요. 그죠? 이쪽만 주로 봤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의 서로 상관관계, 그래서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쪽 눈은 가리고 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차트에서는 이 세 개를 꼭 다 같이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래량, 주가, 또 이동평균선 이 세 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는 거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이 세 개는. 근데 여기서 거래량만이 얘만이 주가에 선행하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주가 이동평균선 요 두 개만 갖고 보셨다면 뭐예요? 다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거래량을 또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죠.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설명드린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거래량이 급감을 해요. 근데 여기 재미난 거는 뭐냐면 주가는 크게 조정을 안 받아요. 거래량이 급감했는데도 주가가 조정을 안 받아? 이건 또 뭐지? 네, 이런 거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이제 다음 장에서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상승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도. 이게 주로 대세 상승기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런 그래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런가는 다음 장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상승 후에 주가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급감해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을 때 그럴 때는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거를 앞 페이지에 대한 설명인데 설명을 좀 보시죠. 자, 이거 보세요.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 주가 상승했죠. 그런데 거래량이 여기서 줄어요. 이렇게. 그런데 주가가 안 빠져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아주 얇은 그런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안 빠진다 이게. 주가는 안 빠지는데 거래량은 어떻게 해요? 거래량은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갑자기 탁 솟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한번 상승을 가볍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예외 조항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그때 과연 얘가 음봉을 만들었냐? 아니잖아요. 양봉을 만들었죠. 이게 만약에 음봉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팔아야죠. 근데 이제 양봉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고 나서 다시 거래량이 또 줄어요. 그런데 주가는 잘 버텨요. 박스권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서 주가가 상승한 후에 거래량이 급감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을 때는 그때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에너지 축적 기간이다.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 후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할 그런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먼저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한 거를 이렇게 도표로 이제 지금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 요것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태들이 이게 이제 대세 상승기에서 많이 나타나요. 이런 현상들이. 그런데 이런 거는 뭐 무조건 거래량이 줄면은 주가 빠진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도 흔하게 나타나는 얘기 때문에 제가 하나 그림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손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도대체 손 바뀌는 게 뭐냐? 그건 뭐냐면 시장에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그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오다가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그 음봉 만들면서 거래량이 이제 됐으니까 이렇게 늘어나니까 여기서 이제 팔았어요. 근데 주가는 계속 이렇게 빠지는데 이 거래량은 또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건 또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떨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 와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먼저 여기까지 갖고 오던 사람은 이건 손 털고 파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매수 세력이 이걸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손바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가는 하락을 하는데도 거래량은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입니다.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주가가 이렇게 해서 이제 상승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가가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줄어들어요. 거래량은 주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안 팔겠다는 거죠. 주가가 상승해도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파니까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죠? 줄어들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X 형태로 이런 형태를 나타나는 거를 보고 우리가 이 종목은 손바뀜, 손바뀜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이 바뀌면 이게 상승할 가능성이 큰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여기서는 뭐 그냥 평균 매수 단가가 이 정도 높이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다 손해내고 팔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샀어요. 그럼 평균 매수 단가가 뭐 이쯤이나 뭐 이쯤 어디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도 어떻게 해요? 이 가격이 평균 매수 단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건 추가적인 상승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손바뀜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현상 중에 하나예요. 거래량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볼 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거래량의 역발상이다. 이게 제목은 역발상인데 뭐 역발상이라기보다도 실제로 그래요. 이게 어떤 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앞에서도 설명을 좀 비슷하게 드렸지만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안 늘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견조하게 안 빠져요. 이게 보세요.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주가는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주가가 견조해. 그런데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주가는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거래량이 줄면 나쁜 거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거래량과 주가를 동시에 보고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거래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대로 견조하게 버티고 있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단기선이 장기선을 뚫는 이런 이제 골든 크로스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이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거래량, 이동평균선의 상관관계 이거를 동시에 보고 있지 않으면 잘못 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 세 개를 다 봐도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야 그거 뭐 거래량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이 종목 안 돼. 이런 식의 판단은 좀 아닌 거죠. 오히려 주가만 견조하게 버티고 있으면 거래량이 좀 줄어도 그거는 에너지 축적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아니 여기서 주가가 여기 있는데 거래량 준다는 얘기는 안 팔겠다는 거예요. 여기 거래량 줄었잖아요. 난 이 가격에 안 팔겠다. 이런 이제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인식해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거래량 감소와 주가의 행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을 따질 때 주가하고 상관관계를 안 따지면 이거는 설명이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이제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박스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때 보유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 박스권 하단을 뚫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팔아야죠. 이거 뚫고 내려오면서 음봉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이런 음봉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갑자기 막 늘어난다. 그러면 이건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뭐냐면 요 하단을 잘 지켜나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래량은 계속 줄어요. 그런데 이렇게 줄다가 어느 날 거래량이 딱 이렇게 상승을 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래량의 감소와 주가의 횡보는 오히려 이걸 에너지 축적 기간으로 보는 게 이제 옳다는 그런 얘기죠. 만약에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음봉 나타날 때마다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박스권을 잘 지키면서 거래량은 감소했다. 그런 건 그렇게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너지 축적 기간이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제 지금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지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기술적 분석은 어느 정도 통달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겨우 문턱에 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난번보다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됐다. 그런 거죠. 자, 이 거래량, 우리가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거래량은 반드시 이동평균선하고 함께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동평균선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의 주가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그 어느 것만 빠져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프를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힘들죠. 그 왜 그러냐면 거래량 추이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 굉장히 많은 예외를 우리가 만나게 돼요. 예외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외에 걸리면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게 펀더멘탈한 분석이 선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좀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이제 뭐 작전 세력이 뭐
차트를 만들어가면서 개미들을 꼬드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펀더멘탈이 기본적인 기업의 상태가 나쁜 주식은 뭐 거래량이 어떻게 되건 이동평균선이 어떻건 우선 우리가 그 논외로 해야지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장 정석적인 투자가 아닌가. 우선 좋은 기업을 갖다 놓고 언제 사고 언제 팔까 하는 타이밍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거래량 파악하는 게 이것도 기술적 분석 중에 그냥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이제 거래량 체크되니까 이 거래량만 체크하면은 뭐 모든 주식이 움직이면 다 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맹신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투자를 하면서 손해가 나는 게 항상 그 예외일 경우에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이거를 우리가 기술적 분석의 한 방법으로 우리가 조금 더 미래에 대한 예측의 강도를 좀 높여가는 수단으로 이거를 사용한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그게 옳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백만개미 브런치 카페를 찾아준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